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났고 수시 6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텐데요. 자연계열 수리논술의 경우 수학을 잘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 당연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수리논술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출제 범위로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다 이수한 학생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라는 것이 단순히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몇 과목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은 현재 수능이 오히려 등급을 맞추기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획을 한 것은 각 대학별로 최저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 최저 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고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짜별로 시험이 실시가 되는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학은 10월 5일에 시험을 보는 서울시립대인데요. 이 서울시립대의 경우 논술 70%와 학생부 30%지만 거의 논술 성적이 합부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출제 범위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와 기하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 서울시립대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고 기준으로 재학생들은 이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공대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맞아야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시립대의 경우 국어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20%밖에 안 되고 수학 비중이 과별로 40% 또는 35%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보면 국어가 5등급인데 수학이 100분위가 98까지 갔죠. 그리고 탐구 두 번째 과목을 다 맞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학생이 서울시립대를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시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학생은 굳이 서울시립대 논술을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10월 5일에 서울시립대와 같이 보는 대학이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의 경우 논술 반영 비율이 90%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죠. 이 홍대도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시립대와 달리 홍익대는 최저가 3화8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탐구 한 개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홍대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 앞에서 봤던 이 서울시립대 정시로 합격한 학생처럼 어느 한 과목이 점수가 수학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온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이 이 시립대나 홍대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홍익대를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은 최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면은 다 최저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율전공 자연계열을 합격한 학생을 보시면 3화8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최저라는 것이 그 학교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원서를 써놨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보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내가 어느 학교만 시험을 보러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학교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는 10월 12일 시험이 실시가 되고 논술 100%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출제가 되는 모든 수학 과목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은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서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연세대가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내신 성적은 안 좋지만 모의고사와 수학 실력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 전형이 연세대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매우 어렵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모의논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모의논술이 예전보다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논술을 토대로 도전을 해볼까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연세대 논술의 경우 확률과 통계, 기하의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능 공부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과학 논술을 안 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연세대를 갈 수 있는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내가 연세대를 충분히 갈 수 있겠다 한다면 나머지 한 장을 다른 학교를 써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성적표의 경우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국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수학이 살짝 아쉽지만 영어가 1등급이면 연세대 인문계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탐구가 아쉬운 것을 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논술의 경우 정말 신중히 고민하시고 한 장을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치러지고 그 주 토요일 날 보는 대학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 고려대학교의 경우 오랜만에 논술이 부활이 됐는데요. 연세대와 달리 이 고려대의 경우는 최저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4, 8이고 출제 범위는 수학 전범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들어가네요. 고대 논술의 경우 4, 8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할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고려대 논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성적표를 보시면 이 학생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들어간 학생인데요. 교차 지원에서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등급을 보시면 4, 8을 충분히 맞추고 있죠. 4, 8을 충분히 맞췄지만 자연계열, 공과계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를 맞은 학생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려대 논술입니다. 고려대 인문계열을 합격한 학생들이 나군에서 한양대 공대나 성균관대 공대를 쓰면 합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8을 기준으로 정시해서 교차로 고려대를 합격해야 되는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쓸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바로 고려대 논술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수능 성적에서 고려대를 갈 정도의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아니면 무조건 최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수능 성적이 우선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보는 학교 중에 경희대학교가 있는데요. 경희대는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2합 5이고요. 다만 탐구 2개를 평균으로 반영을 하고 소수점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탐구의 점수가 떨어지면 최저를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선택 과목이 모두 출제가 되고 특히 확률과 통계, 기하도 미적분 비율과 못지않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국어 성적이 다소 아쉽거든요. 교차 지원에서 경희대를 왔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하보는 어때요? 맞추고 있죠. 역시 앞에 고려대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점수가 약간 모자른 친구들이 경희대를 도전하는 전형이 바로 이 경희대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와 입시 전형이 비슷한 학교가 건국대학교인데요. 같은 날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희대냐 건국대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요. 건국대의 경우는 경희대와 다르게 탐구를 한 개만 반영합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죠. 수예과의 경우는 3합 4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수학 전범위가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국대 문제가 경희대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 경희대랑 건대를 둘 다 쓰고 수능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건국대는 충분히 정시로 가능하다. 그러면 경희대 시험만 보러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건국대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 보시면 역시 2합 5는 충분히 맞추고 있죠. 건국대의 경우도 서울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은 국어의 비중이 높고 자연계열은 수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어가 4등급이어도 수학이 1등급이면 건국대 정시로 합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숙명여대 카드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최저는 건국대와 같이 2합 5 탐구 1개 반영이고요. 약학과의 경우는 3합 4 탐구 1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능 출제 범위와 이 숙명여대 논술의 출제 범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이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살짝 티어가 높은 학교를 경희대를 쓸지 건국대를 쓸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어떤지 한번 보면은 숙명여대 컴퓨터과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경우 2합 5 맞추고 있죠. 최저라는 것이 현재는 수능 자체가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막연히 최저만 맞춘다고 공부를 해서는 그 최저를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시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논술로 지정한 과를 그대로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명여대 약학과의 경우도 3합 4를 맞춘 학생이죠. 16일에 한 학교를 더 소개해드리겠는데 숭실대가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잡고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남학생들의 경우는 숭실대가 숙명여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저도 역 2하보로 같고요. 수능 출제 범위와 미적분을 치는 학생은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숭실대를 합격한 학생 역시 보셨을 때 최저를 맞추고 있죠. 2하보라는 것이 만만해 보이지만 결국 정시로 들어가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17회는 성균관대가 있고요. 성균관대의 경우 탐구 두 과목을 따로따로 등급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3합6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논술 출제 범위가 가장 적은 학교죠. 수학원 수학2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의 공통 부분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제 범위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3합6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성대 논술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로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균관대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3합6을 맞추고 있죠.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을 교차 지원으로 합격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 최저라는 것이 정시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논술은 내가 과를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의 경우는 3합5거든요. 그러니까 한 등급 더 높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을 합격한 친구들의 성적을 보면 역시 3합5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강대학교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3합7 탐구 1개를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랑은 반대로 범위가 수학의 전범위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 들어가고요. 작년 정시와 수시에서 서강대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화공생명공학부의 경우는 작년에 입결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 말은 가군에서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화공생명공학부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봤을 때 역시 3합7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논술의 경우 내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완벽히 되어 있다, 그러면 성균관대보다는 서강대를 전략적으로 노리시는 것이 훨씬 합격 확률이 높고요. 이 서강대 논술이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되게 잘 낸다고 생각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와 건국대를 쓴 친구들이 이 17일에는 이 서강대를 활용해서 원서를 쓰시는 것이 성균관대를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동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11월 16일에서 숭실대나 숙명여대를 썼다, 그러면 17일에 동국대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동국대의 경우는 역시 최저가 2합5이고 약학과의 경우는 3합4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수능 출제 범위가 전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데요. 그러면은 동국대를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역시 2합5가 돼야지만 동국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2합5를 만만히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2합5라는 것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로 가면 상대적으로 논술을 공부할 여유가 있는 시간이죠. 13일에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학은 역시 중앙대학교이고요. 중앙대의 경우 3합6이라는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영어 2등급을 맞았을 경우에 1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포함하면 3합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는 4합5에 탐구 2개 반영, 약학과는 4합5에 탐구 1개 반영, 그리고 다빈치 캠퍼스는 2합6에 탐구 1개 반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에서 전범위가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중앙대 논술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밸런스가 문항별로 잘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하게 하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중앙대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대학교 일본어 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3합6을 맞추고 있죠. 이 학생이 공과 계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해서 중앙대를 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논술은 그 학교의 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24일에 메인으로 봐야 될 학교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논술은 제가 추천을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도전을 많이 합니다. 다만 올해 갑자기 바뀐 흥미로운 지점은 한양 인터컬리지, 무전공이죠. 이 무전공 학부의 경우는 최저가 3합7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하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3합7이라는 게 과연 한양대 성적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역시 3합7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논술의 경우는 오전, 오후원, 오후2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
어느 시간대에는 미적분 과목이 출제가 안 되고 확률과 통계와 기하 위주로만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와 기하도 미적분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이 한양대 논술은 연세대 논술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장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이 합격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화여대도 한양대와 같은 날에 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2합 5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약학계열은 4합 6의 최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 한양대보다는 이화여대를 전략적으로 노리시는 것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화여대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 2합 5를 맞추고 있나 봤더니 역시 정시에서 충분히 맞추고 있는 성적임을 볼 수가 있고요. 24일에 전략적으로 봐야 될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학교, 세종대학교입니다. 이 세종대가 2합 6으로 작년까지 최저를 낮췄다가 올해 최저를 다시 올렸습니다. 2합 5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종대 논술을 논술 전형에서 가장 기준이 된 학교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능 출제 범위와 같고 공부할 시간이 수능 끝나고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합 5라는 최저는 세종대학교를 충분히 정시로 가고도 남는 성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 논술을 쓰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어야 되냐, 2합 5는 맞추는데 갑자기 한 과목을 완전히 망한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이 세종대 논술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시로 세종대를 합격한 친구의 성적과 실제 최저만 맞춰서 논술을 합격한 친구의 성적을 보세요. 수학은 2등급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만 세종대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요. 최저를 맞춘 친구를 세종대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정시로는 좀 멀죠. 다만 수학이 강하고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는 죽어라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만 국어를 아예 버리지는 않았던 학생입니다. 그만큼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주대와 인하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아주대와 인하대를 최후로 학생들이 원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하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서 합격 확률이 많이 멀지만 아주대와 인하대의 경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에서는 역시 수능 출제 범위와 같은 범위에서 수능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대나 인하대를 최후로 원서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두 학교의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 점수를 보면은 인하대의 경우는 40점, 50점 이러한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을 만큼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정시 성적표와 같이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 최저라는 것이 제가 점점 더 확신을 갖는데요. 실제 수능 성적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종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경우 3합 6이나 3합 7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거든요.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 한 과목이 삐끗해서 나머지로 최저만 맞췄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를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활용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수능이 1순위이고 수능 공부를 토대로 논술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